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씩씩하게 시작했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해도 몸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자꾸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 역시 시험관의 성공에 임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매번 상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연속된 실패였고 그때의 허전함과 외로움은 어떤 위로나 말로도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주변의 임신 소식이나 아기 사진을 보면 마음이 한없이 울적해졌어요. 저는 병원에서 둘째를 갖기 위해 첫째를 데리고 와서 시험관 시술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저 사람도 나만큼 절실할까? 첫째가 있는데 둘째를 시험관 하러 오는 사람들의 여유가 너무 부러웠어요.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싶은 생각에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공허해졌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괜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던 날도 있었죠.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하고 미안함만 가득했어요. 그러다 정말 믿기지 않게 두 줄이 떴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던 그 순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은 불안이었어요. 이게 정말 성공이 맞을까? 또 실패로 끝나진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고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기대는 늘 했지만 실패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는 시험관 성공이라는 소식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나 봐요. 세상에 소리치고 싶기도 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꽁꽁 숨기고 싶었던 그 마음. 그때 딱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걸 지금 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무엇 하나 쉽게 시작하기도 조심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그 감정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아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막연하고 조심스러웠던 시기에 제가 직접 해보고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우리나라에서 시험관 시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차병원의 상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태교의 중요성입니다. 해당 내용은 차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인 차 메디컬 센터의 콘텐츠를 참고했어요. 실제로 유명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유전자가 아이의 지능에 미치는 영향은 약 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엄마의 자궁 속 환경, 다시 말해 태교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아도 자궁 안 환경에 따라 유전자 작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엄마의 오늘이 곧 아이의 내일이 된다는 말, 과장은 아니죠? 임신 초 아기는 비록 작지만 신체 장기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만들어져요. 엄마는 입덧, 후각이 예민해지고 소화 변화 등으로 심신이 힘든 시기죠. 이럴 땐 무리한 식단보다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익숙한 음식으로 공복을 피하고 따뜻한 샤워 같은 태교를 해보세요. 엄마가 편안하면 그 감정이 그대로 아기에게 전달된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요. 잘했다 생각되는 것들도 있고 아쉬웠던 것도 있어요. 지나고 보니 한 번뿐인 짧은 시간이더라고요. 좀 더 잘 지낼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따라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태명을 정하고 목소리를 내어 불러보세요. 태명을 정하는 순간 아기가 정말 존재로 느껴져요. 매일매일 태명을 불러주며 오늘도 잘 지내보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태명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말이 어색하다면 기도문이나 책 속 문장을 읽어도 좋아요. 저는 아가를 위한 기도문이란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중요한 건 아이를 떠올리며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동화책을 읽어보세요. 저는 긴 글이 잘 읽히지 않아 짧은 동화책을 주로 읽었어요. 특히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내 마음의 별이 된 너에게는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야. 널 만든 분이 널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비록 너를 안을 수는 없지만 언제나 너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을게. 아이에게 읽어주던 책을 아이가 태어나 작은 손으로 그 책의 책장을 넘길 때 감동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온 아이와 같은 책을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꼭 해보세요. 음악을 들려주세요. 직접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후회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엄마의 콧노래만으로도 아이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거예요.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태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클래식 음악은 아기의 뇌를 자극하고 감각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아기가 자궁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많지 않지만 엄마의 목소리와 음악은 아기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엄마의 목소리는 아기에게 가장 친숙하고 편안한 소리예요. 엄마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거나 아기에게 말을 걸 때 아기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직 음악을 들려주지 않으셨다면 편안한 음악이나 엄마의 목소리로 아기와 유대감을 쌓아보세요. 그 작은 습관들이 아기와 엄마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태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태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더 안 좋대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엄마가 억지로 부담을 느끼며 태교를 한다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교를 거창한 것이나 과제처럼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는 말자는 거예요. 저는 태교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와 하루 한 번이라도 교감하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태명을 불러주는 일, 동화책을 함께 읽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시간. 그게 저에겐 태교였고 그 시간이 아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다고 느껴요. 또 과학적으로 태교의 효과는 입증되고 있어요. 저는 태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회 같아요. 태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쉬는 게 맞지만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찾아와 뱃속에 작은 집을 짓고 있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엄마가 널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건 분명 아이와 나 둘 다를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태교는 성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말보다도 내 마음이 느끼는 그 작은 울림을 믿어보세요. 그게 바로 아이에게 전해지는
가장 따뜻한 태교일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시험관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매일 맞았던 주사도 몸의 피로도 아니었어요. 가장 버거웠던 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임신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하다가도 돌아서서는 다시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나님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그 터널 한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막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다면 아이와 엄마를 위해 모두 행복한 태교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난임은 정답이 없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당신의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하늘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 아기 천사를 보내줍니다. 저에게도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에게 가장 좋은 때 사랑스러운 천사가 찾아오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